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가격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택시요금과 공영주차장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고유가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배달업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위험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미성년자의 이륜차 보험료가 1년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다 보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년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남 지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내년부터 광주의 택시비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요금을 동결해왔지만 물가 인상분을 고려할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안 그래도 고금리와 고물가, 고유가의 힘겨운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유스케어 앞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널 앞이지만 택시를 타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들은 기름값 인상과 보험료 상승 등으로 택시 운행이 가뜩이나 어려운 데다 택시 기본요금도 타 시도보다 낮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1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또 아무리면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그걸 똑같이 올려줘야 돼. 여기로 그냥 뛰어가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광주시가 내년도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최근 택시업계가 요청한 요금 인상안을 검증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용역에서는 3,800원과 4,000원, 4,300원으로 올리는 세 가지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택시 차량비 상승 등 물가 인상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요금 인상은 빠르면 내년 2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요. 시의회 의견 수렴도 거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금이 결정되면 택시 요금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요금도 대폭 인상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1급지 기준 시간당 요금을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초 30분 기본에 15분마다 요금을 추가한 현재의 요금 부과 방식도 기본 10분에 10분마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2018년 이후 동결된 도시가스 요금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지만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 결정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가 많이 올라가고 많이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물가도 서로 또 정부 다 안정적으로 해주고 또 그랬으면 또 좋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로 고공행진하고 있고 각종 요금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광양항 주변에 자리한 농성 천막이 철거되고 화물차가 빠지는 등 운송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 광양항 진출입에 별다른 방해가 없는 상황으로 평소의 35% 수준의 화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파업 철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는 어제 총파업 총력 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린 업무 개시 명령은 화물연대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한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은 심각한 상태고요. 대기마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양, 순천에 이어서 곡성과 여수까지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물 절약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영상권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11도 안팎
밖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난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날씨 예상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배달업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용돈을 벌고 싶어서 이유는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 안전일 텐데 위험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장치들이 워낙 허술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며 배달 음식을 나르는 라이더들. 이들 가운데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알바할 거 찾다가 오토바이 이런 거 있으니까 배달 시작하게 됐어요. 하루하루 버는 만큼 딱 하루하루 쓰는 양이 딱 맞아서 이게 딱 편한 것 같아요. 배달 노동에 뛰어드는 청소년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음식 배달 노동 참가율은 지난 2017년 0.6%에서 2020년 3.8%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청소년 라이더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관련 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만 15세에서 24세 라이더 52명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로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관행은 사고 위험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면허가 없다고 알렸지만 사장이 괜찮다고 했다. 방과 후부터 새벽까지 일반적인 법정 근로시간보다 많이 일한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보호장구를 안 쓰는 경우가 다반사, 착용 여부를 점검하는 설문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합니다. 무면허여도 사업주가 그냥 프로그램 이렇게 깔아주고 그리고 회원가입해서 아이디 등록만 해주면 이제 기사로 활동이 가능해요. 거기에 있어서 이렇게 제약하는 어떤 제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데 알맞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드러난 사례만 해도 최소 20%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성년자의 이륜차 유상운송보험료가 1년에 1,000만 원을 훌쩍 넘기다 보니 부담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고가 나도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끙끙 앓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10대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보험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도 안전하게 타고 싶죠. 근데 감당을 못하니까. 지속적인 실태 파악과 감독을 통해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이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배달 노동을 하는 현실에 맞게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운전자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6시 40분쯤 해남의 한 국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선 화물차를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사고 수습을 하던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8월 고흥의 한 공원에서 3살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 형사처벌이 7번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접대비 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전남대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가 한 해 1,000여만 원의 접대비를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내역이 발견됐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의혹 제기 등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대표 봄축제인 광양매화축제가 내년에는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단됐다가 4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요.
그동안 지적돼 온 여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인 총감독 체제와 일부 시설에 대한 유료화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남녘의 봄 소식을 알려왔던 광양 매화축제.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부터 행사가 중단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내년 3월 4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지자체의 가장 큰 고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파급 효과입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축제장을 찾지만 체류형 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화축제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한계입니다. 오신 분들이 그 꽃 구경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덥선할 거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를 개발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시는 처음으로 총감독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등을 총괄하는 민간인 전문가를 고용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대신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과 축제를 지역 곳곳에서 분산해 개최하는 방법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개최되다 보니까 기대가 크거든요. 유료전 운영 그리고 지역 상품권 발급 등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광양시는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한 뒤 축제위원회를 열어 매화축제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년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존 사업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 그치는 등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주민 직선 사기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3년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공부하는 학교와 미래교육 등 4대 교육 지표와 3대 대전환 과제, 15개의 중점 과제 등을 통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3대 대전환 과제는 맞춤형 학력 향상과 전남형 교육 자치, 공감과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대전환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는 일에 우리가 먼저 더 준비하고 더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거나 일부 수정한 사업이 대다수였습니다.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학교지원센터 맞춤형 학교지원 강화는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민주시민 토론학교 운영도 3년 전부터 했던 사업에 해외 교육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정교조에서 보기에는 크게 대전환이라고 할 만한 큰 변화의 내용은 사실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일부 개선한 것은 좀 보이나 큰 틀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호가 출범 6개월이 됐지만 역점 교육 사업들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 수당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지역만 대상지로 정해지면서 나머지 지자체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와 사전 협의와 협력이 부족해 가칭 전남교육수련원 설립 예산 200억여 원이 전액 도의회에서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혁신과 변화를 꾀하겠다는 전남교육 대전환 계획, 말뿐에 그치지 않기를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성희롱과 인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 능력개발 평가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을 이용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교원평가 때마다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학생이 어떤 내용의 글을 쓰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교원평가 시스템이 교사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5년 동안 140억 원을 투자해 빈집 10,000동을 정비합니다. 우선 정비 대상 빈집은 도심지와 가로변의 경관을 해치거나
붕괴나 화재 등 사고와 범죄 우려가 있는 곳으로 전라남도는 이들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과 쉼터,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17,600여 동에 달합니다.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은 심각한 상황이고요. 대기마저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광주와 광양, 순천에 이어 곡성과 여수까지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물 절약에도 보다 더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영상권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1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난 가운데 오늘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대부분 영상권에서 시작합니다. 담양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11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추위가 한결 더 수그러들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 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